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썼던 많이 봤던 수법인데 트럼프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지금 코로나로 몰려 있습니다. 아주 급한 마음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져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은 바로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세장에 나가면은 나를 탄핵시키려면은 투표장에 가지 마라.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 나에 대한 탄핵을 막아달라. 내가 탄핵되면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하소연이랄까 협박 쪽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하는 게 근사한 모양이 된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트럼프가 유엔 총회나 이런 데서 근사한 그림을 하나 만들 수 있다. 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폼페오, 볼튼, 마티스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미끼를 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미국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하겠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리는 방법은 탄핵하든지 뭐 또 한국처럼 미국 대통령도 형사 사건으로부터는 면책은 아니지만은 임기 중에는 수사를 받지 않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3분의 2로 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미국 의회에 통보를 하면 미국 의회가 3분의 2의 결의로서 대통령 해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이 꼼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한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약속과 이행으로 나눴습니다. 약속과 이행으로 두 토막을 내가지고 앞에 약속하는 걸 가지고 종전선언과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은 종전선언 한 다음에 핵시설을 신고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할 것이 뻔하죠. 신고는 핵시설 신고해야 되고 미사일 관련 시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동안 생산한 핵물질이 얼마라는 거 신고해야 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신고해야 되고 핵폭탄 몇 개라는 것이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폭탄의 종류는 뭐라 그런 거 신고하지 않고 전체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신고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신고해라. 못하겠다. 이거 가지고 또 1년, 2년 시간을 벌면서 대북 제재는 무뎌지고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다. 시간을 벌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 같으면은 이걸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려야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지금쯤 북한은 핵시설 신고 다 하고 검증받고 해가지고 이제 핵 해체 단계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핵폭탄은 바깥으로 반출하고 이 정도로 진전될 줄 알았는데 지금 신고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 초입부에서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또
남북한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이게 설득이란 말도 참 송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점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다 써먹었던 겁니다. 북한이 쓰는 수가 다 새로운 게 없어요. 과거에 써먹었는데 속는 사람은 자꾸 바뀝니다. 속는 사람은 바뀌는데 왜 속느냐? 따로 정치적 욕심이 있으니까 고의로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면서 국내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가짜 평화 무드를 통해서 정권을 계속 연장시켜 가겠다.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일 것이고,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꼭 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일,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자회담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모든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한다.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한다. 북한 핵물질 기술 노하우 이전을 금지한다. 테러 지원국 해제 과정을 개시한다. 미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추진한다. 미북 일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한다. 정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를 지원한다. 자, 그 10월 3일에 바로 이 순간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10월 4일이군요. 그 다음 날에 평양에서는 방북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하루 전에 이런 합의를 하고 돌아온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김정일이가 불러들여서 어제 합의사항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하도록 해요. 김계관이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남한 대통령 앞에서 그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화된 핵물질을 신고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바깥에서 핵 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육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10월 3일 어제 약속한 거 안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거 참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해요.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 문제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은.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게 5029라는 것을 미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은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핵신고를 엉터리로 하겠다, 거짓말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뭐가 다릅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같지 않습니까? 이 10월 4일의 합의는 예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합의는 예상대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듬해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나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해주고 대북 적성국 제재 안에서는 해제해 주었어요. 미끼를 따먹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만약 북한의 꼼수에 넘어가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신고 약속한다. 그러면 종전선언 해줄게. 종전선언 하고 나서 신고했는데 신고 엉터리다. 물릴 방법이 없어요. 종전선언 이미 해버렸습니다. 종전선언 해버린 걸 가지고 북한은 종전선언 한 마당에 왜 우리에게 적대적 정책을 서느냐? 왜 주한미군이 있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면서 대북제재 계속하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세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종전선언이라는 미끼를 던져버렸으니까 한국, 특히 미국이 당하는 수밖에 없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또 당시 대통령이 게이츠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게이츠 앞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과 중국이 아니고.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몰라서 북한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한국을 얄밉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 나라면서도 핵 문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무임승차한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대지 않는다.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부자 나라면서도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핵 문제에 대해서 중간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꽁하고 있을 것입니다. 꽁하고 있으면서 한미동맹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든다.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이 크죠. 트럼프도 잘못하지만 우리도 주한미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 미국보다 더 강경하게 북한에 대응하고 나왔으면은 아마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어쨌든 이런 종전선언 꼼수에 트럼프가 또 속지 않도록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의 재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